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에는 우리 7장 신용평가 연습 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는 그 종합평점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평가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게 되면은 1번을 보시면 그 재무평점 산출 시 그 중요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신용 종합평점 제도를 이용할 때 문제점이 첫 번째 뭐냐면요. 그 재무 비율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재무 비율의 어떤 객관적인 선택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보기 1번은 유의사항인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업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표준 비율로부터 산출한 종합지수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할 거는 없죠. 예, 그냥 종합재무지수를 갖다가 그냥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요. 최우량 기업에서 불량 기업의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자의성이 개입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등급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등급 구간. 예. 그래서 뭐 A를 줄 때는 뭐 A는 뭐 0%에서 뭐 50% 나눌 거냐라고 이렇게 정했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50%까지는 뭐 A 등급이고 왜 51%부터는 왜 또 B 등급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평점으로 최우량 기업과 그 다음에 불량 기업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자의성이 개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역시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그 비율 구간의 구분과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비율에 도대체 어느 정도 가중치를 갖다가 줄 건지 그것이 이제 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등급 같은 것도 보시면 뭐 1등급, 뭐 2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1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4%까지는 뭐 1등급, 그다음에 뭐 7%까지 뭐 2등급 뭐 이렇게 수능, 예, 제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수능 등급을 매길 때 어쨌든 등급을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왜 퇴표 4%까지 1등급이냐? 왜 5%까지는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뭐 1등급에는 점수를 갖다가 10점을 부여하고 2등급은 8점을 부여하는데 아니 왜 1등급은 10점인데 2등급은 뭐 8점밖에 안 주냐? 9점을 왜 안 주냐? 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2번은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채권 등급 평가에서 무디스의 BA1부터 BA3 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등급.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디스를 보니까 BA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A3까지 이렇게 뭐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은 BA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두 개입니다. 알파벳이 두 개니까 역시 국내도 두 개인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투기 등급이냐 뭐 투자 등급이냐를 갖다가 구분할 때는요. 투자 등급은 알파벳 3개입니다. 뭐 BAA도 괜찮고 BBB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투기 등급은 알파벳이 2개입니다. BA 혹은 BB 이런 것처럼. 예. 물론 알파벳이 하나라도 A 등급이면 투자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3개라도 C라고 한다면 이거는 투기 등급이죠. 예, 제가 말한 것은 B가 들어갔을 때 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들어갔을 때 알파벳이 3개면 투자 등급. 그 다음에 B가 들어갔을 때 알파벳이 2개면 예, 투기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채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틀린 내용은 그랬습니다. 1번 회사채 평가의 핵심은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할인율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 쟤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반영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저는 이제 할인율인데 되게 할인율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자율입니다. 예, 이자율. 자, 그러면 이자율인데 만약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이 아무래도 돈을 잘 못 갚을 위험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은 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좀 낮다, 잘 갚을 거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할인율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반영된다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회사채의 신용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예비평가, 본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용평가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리나라 신용평가 회사는 국채나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신용평가사, 예, 국내 신평사가 평가하는 채권은 어떤 채권들을 갖다가 평가하냐면요. 무보증 회사채, 라든가 혹은 기업어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얻어 평가하게 됩니다. 보증회사채 같은 경우는요, 보증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예. 무보증회사채라든가 기업보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보증회사채는 보증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단,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 그 다음에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이거는 정부가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국가기관이죠. 지방채, 근데 통화안정증권, 통안채라고 하죠. 예, 이것도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발행하니까 정부가 발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국내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겠죠. 예, 나라가 발행한 건데, 이거 갖다가 이제 평가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돈이 없어서, 채권의 어떤 채권을 이제 이자나 원금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발행한 채권은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내 신용평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외국의 어떤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발행한 우리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을 이제 평가하죠. 자, 4번. 보기 4번 보시면 S&P BB 플러스 이하 또는 무디스의 BA1 이하 등급의 채권은 투기 등급.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의 구분점. 예, 그래서 4번은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금융회사가 대출 이후 기업들의 사후적인 거래 행태를 분석하여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대출금의 상한이나 재대출 조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저기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출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출 결정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 대출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승인.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대출 해주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출 해줬어요. 그럼 대출을 갖다가 관리해야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만기가 된다면 대출을 이제 회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승인하고 그 대출을 해준 거를 갖다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 대출을 회수하고 이 세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각각의 어떤 그 평가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거죠. 대출 승인 단계에서는요, 신용 평점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신용 평점 시스템. 아무래도 그 신용이 낮으면 대출을 안 해주고 신용이 괜찮으면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용 평점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대출 관리 단계에서는요, 행동 평점 시스템. 행동 평점 시스템. 그러니까는 대출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만기가 되었을 때 잘 갚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 살펴보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행동평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회수 단계. 이 대출 회수 단계는요, 상환 평점 시스템입니다. 상환. 대출 회수니까 상환이겠죠. 상환 평점 시스템.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4번에서는요,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대출 이후 기업들의 사후적인 거래 행태를 분석해서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이후 사후적인 거래 행태, 요건 바로 대출 관리 단계인 행동 평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한 자산 중 부실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연체 기간에 따라 가지고 연체 기간에 따라 가지고요, 은행들의 어떤 자산 건전성을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그 5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상, 요주의. 예. 그래서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요주의는 연체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정, 회수, 우문, 그 다음에 추정 손실. 요 세 가지는 한마디로 부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실 채권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부실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는 바로 요주의가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은행의 대출 자산은 그 5단계의 자산 건전성 기준으로 그렇죠. 지금 5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주의는 1개월 3개월. 그렇죠. 요주는 1개월 3개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3번. 우리나라 은행은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에 해당하는 대출 자산은 부실 채권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물론 이게 두 개는 부실 채권인데 고정까지도 포함이 돼야죠. 예. 두 개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3번은 이제 틀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S&P의 채권 등급 평가 기준에서 정급 본드. 예, 정급 본드는요, 바로 투기 등급에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알파벳이 2개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러면 우리 요 정도까지 푸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